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의 자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를 각각 XY 평면의 X축과 Y축에 나란하게 고정하였답니다. A와 B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며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세기라고는 안 했습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고 세기는 I0이다. 표는 점 PQR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번 보시면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선이에요. 이게 A고요. A 도선. 자, 이게 B 도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좌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개, 하나, 둘, 여기가 R이고요. R이고요. Q는 이쪽에 하나가 더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Q고요. 그 다음에 P는 여기고요. 여기가 P랍니다. 그 다음에 이 좌표의 간격은 D로 동일하답니다. D랍니다. 그 다음에 이 A 도선에는요, 이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른대요. 자, 이럴 때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R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자, 이제 찾아야죠. 표를 보시면 점 P에서 위치 P, 여기죠? 여기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 B, 0래요. 그 다음에 점 Q에서 5B, 0고요. 점 R에서 5, B, 0래요. 자, 그럼 봅시다. P와 Q를 비교해 봅시다. P하고 Q를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면은 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점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좀 크죠. 그쵸? 자, 그렇단 얘기는 A와 B, 도선 A와 도선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Q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점 Q에서 세기가 커져야 되니까. 그렇죠? P하고 Q를 비교했을 때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했을 때 Q점이 더 크다는 얘기는요, A와 B에 흐르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점에서 합해진 값이 P점에서 합해진 값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정리하면 A와 B에 의한 자기장 방향. 자, 요 방향이 점 Q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합해져서 큰 값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A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도선을 감아주면 P점과 Q점은 전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A에서는. 그런데 B에 의해서 Q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P점보다 크기 위해서는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그러면 점 P, 도선 P에서도 Q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만 합해져서 P점보다는 커지게 되죠. 그럼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고 Q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만 합했을 때의 자기장의 세기가 Q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B 도선 B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위쪽 방향으로.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점 P에서 합성 자기장은요, B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A에 의한 거는 나오는 방향이죠. 자, A에 의한 거 봅시다. K, 떨어진 거리, D. 맞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I0. 이거는 뭐예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K, 거리는 D, 전류의 세기는 IB. 자, 그런데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럼 정해봅시다. 어떻게 정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K, D분의 I0.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 D분의 IB. 이거 했을 때 4배의 B0란 얘기예요. 요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점 Q에서는요,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요, 이거는 P점이고, 이거는 Q점이었어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이거예요. 그런데 A에 의한 거는 나오는 방향, K, D분의 I0. B에 의한 것도 나오는 방향이죠. 그런데 거리가 2D죠. 더하기 K, 2D분의 IB. 이거 했더니 5B0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점 R에서 봅시다. 점 R에서 R에서의 합성 자기장은 마찬가지로 A에 의한 거, 도선 B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거는 R은요, A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전류 이렇게 흐르는데 R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따라서 K, 마이너스 K, 거리는 2D. 그 다음에 I0. 더하기, 나오는 방향이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K, 거리는 D요. D분의 IB. 요 놈이 5B0예요. 그쵸? 자, 그러면 5B0, 5B0. 좌우가 같죠? 그러면은, 동일하죠, 우변이. 그러면은 두 개가 이퀄 관계에 놓을 수가 있죠? 이퀄 관계 놓을게요. 마이너스, 위에 거부터, 아래 거부터 씁시다. K, 2D분의 I0. 더하기, K, D분의 IB. B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거는 K, D분의 I0 위에 겁니다. K, 2D분의 IB예요. 자, 이거를 넘기고 이거를 넘겨볼게요. 넘기면은 2D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K, 2D분의 3IB. 통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K, 2D분의 넘어가면 2D분의 2I. 잠깐만요. 넘겨야 되죠? 그럼 2D분의 3IB가 되죠? 넘기고, 얘는 빼줘야 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되니까 요거 되고 3I0가 돼요. 그쵸? 따라서 IB는 3I0란 얘기예요. IB, 이 도선, B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0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니은은 맞았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0이다. 그쵸? 자, 그럼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은 맞았고요. 기억 봅시다. 기억은 R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R은 이거죠. R. 그럼 점 R을 봐야죠. 점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K 2D분의
I0 더하기 K D분의 IB가 이거예요. 3I0. 이거 하면 이거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값. 플러스 값이란 얘기는 나오는 방향. 그쵸?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다. 맞았습니다. 기억. 디귿. P와 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P와 Q에서. 자, 디귿 봅시다. 점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점 P 이것 따지면 되죠. 요거 K D분의 I0 빼기 K D분의 3I0예요. 0보다 작지요? 0보다 작으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 Q에서는 요거 따지면 되죠. K D분의 I0 더하기 K 2D분의 3I0 IB니까 자, 이거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됐죠? 따라서 디귿 보시면 P와 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와 자침 PQR이 같은 간격으로 동일 직선상에 있답니다. 같은 간격으로 있답니다. 자, 02번에 같은 간격인데 A, 도선 A가 여기 있고 도선 B가 여기 있고요. 이건 도선 B, 도선 A예요. 그 다음에 PQR이 같은 간격으로 있고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점 Q고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쭉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R, 여기가 P 그 다음에 아래쪽이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P점에서의 나침판이 자, 이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북쪽이에요. 여기가 P점이고 P점에서의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는데 그 각도가 요게 세타 1. 그 다음에 간격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간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고 Q점에서의 나침판은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세타 2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여기 R인데 각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타 3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도의 크기는 A와 B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대요. A와 B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며 P와 Q의 N극은 각각 동쪽으로 세타 1, 세타 2 요거 그 다음에 R의 N극은 서쪽으로 세타 3 이렇게 돼 있어요. 회전하여 정지있답니다. 단 각도는요 세타 1보다 세타 3가 크고 세타 2보다는 작고 세타 2가 각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A와 B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요. 각도가 제일 커야 되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자기장이 없다면 나침판의 북쪽은 항상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 힘과 지구 자기장에 의한 힘과 도선에 의한 힘이 합해졌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간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B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고 A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작용했을 때 합해진 값이 가장 크게 나올 테니까 세타 값이 가장 크게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에서 오른쪽으로 되기 위해서는 B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지만 이렇게 돼서 Q점의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고, A에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A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Q점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럼 A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도선에 전류가 흐를 거고 B 도선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가 같다? 틀렸죠. 니은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봅시다.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요 값이 R점에서의 자기장이 나침반의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죠. A에 의한 영향과 B에 의한 영향이 합해져서 R에 나타나야 되는데, A에 의한 거는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즉 A에 의한 거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이거 A에 의한 거. 그 다음 B에 의한 거는 B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되죠.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거는 B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인데 나침판의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야 되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커야 됩니다. 만약에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면 보세요. B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B에 의한 거는 얘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A에서는 나오는 얘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A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거리도 점 P에서 봅시다. 점 P에서 따지면 B에 의한 거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를 다 D라고 해볼게요. 그럼 B에서는 P점은 하나, 둘, 세 개,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A에서는 D만큼 떨어져 있고, D분의 I, A고요. 더하기 K, 3D분의 I, B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크기 위해서는요. 거리는 멀고 더 크기 위해서는 전류값이 더 커야 되죠. 그쵸? 그래서 D는 맞은 겁니다.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띄워보세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을 증가시켜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을 증가시키면 P의 N극의 회전 각도는 동쪽으로 세타원보다 더 커진다. A에 의한 게 증가되면 A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 각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서쪽 방향으로 커져야 되죠.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C와 원형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A에는 세기가 I0로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B에는 세기가 IB인 일정한 전류가 흐른답니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표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류 IC의 세기와 방향을 변화시킬 때 IC의 변화의 세기에 따라서 1.5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 거고, C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1.5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표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여기 공간이 적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해봅시다. 이게 X축이고요. 1.5에서 B가 이렇게 있어요. 1.5에
이게 y고요. 이거 1.5. B 도선이에요. I, B의 전류가 흐르는데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요게 A 도선. A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른대요. 마이너스 D,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ED만큼, C는, 도선 C는 IC의 전류가 흐르는데 ED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표를 봅시다. 표에 I0. 전류의 세이가 I0일 때 3, B0에 자기장의 세이가 흐른대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이가 I0일 때 기억. 그 다음에 전류의 세이가 3I0일 때 B0. 그 다음에 전류의 세이가 3I0일 때 5B0래요. 자, 이거 보니까 3I0 동일한데 자기장의 세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1번 편의상, 2번, 3번, 4번 조건이라고 해봅시다. 이 중에서 3번과 4번 조건 요거를 비교해 봅시다. 3번과 4번을 비교해 봅시다. 이걸 비교하면 4번 조건은요. ABC 도선의 합에 의해서, 즉 ABC 도선 합에 의해서 요게 나왔다는 얘기고, 그쵸? 3번은 ABC 합에 의해서 요게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결정은 C 조건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4번은 A와 B와 그 다음에 C 조건을 했더니 OB0가 됐다는 얘기고, 3번은 A와 B와 C 조건을 했을 때 B0란 얘기는 이 C가 지금 마이너스란 얘기죠. 반대 방향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차이가 나니까. A와 B는 동일하고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C 조건만 변화시켰을 때 다른 값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합해주고 OB가 됐다는 얘기고, 얘는요 3번 조건은 C가 빼줬기 때문에 B0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를 결론적으로 다시 쓰면 A, B, C에서 OB0란 얘기고, 얘는 A 더하기 B 빼기 C에서 B0가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조건을 따져서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A 더하기 B 값이 C보다 크다면, 이거라면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B0란 얘기고, A 더하기 B 빼기 C가 B0란 얘기예요. 그쵸? 물론 지금 이거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서 이거를 절대값을 취해볼게요. 이거. 즉 여기다 절대값 취한 겁니다. 됐죠? 그럼 변변 더 해봅시다. 변변 더하면 2배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6배 B0.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배의 B0가 돼요. 그러면 C는요? 따라서 C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배의 B0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C는 2배의 B0예요. 자, 그럼 이 경우를 갖다가 1번 실험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자, 이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b 제로인 경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a 더하기 b는 3b 제로인데 c를 더했을 때 c가 또 2b 제로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쵸?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빼기 c, c가 3b 제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이게 3b 제로였고 이게 2b 제로인데 3b 제로는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불가능해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a 더하기 b는 c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조건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절대값 취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거는 어차피 a 더하기 b하고 c 값이 크니까 c 값이 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더하기니까는 절대값 취하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b 제로가 나와요. 근데 아래쪽은 빼기니까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니까 c 값이 더 커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b 제로. 자, 이걸 변변 더해요. 변변 더하면 2c가 6b 제로예요. 그러면 따라서 c는 뭐가 돼요? 3b 제로가 나와요. 됐죠? 자, 근데 c 보세요. c는 이 전류가 C에 흐르는 전류가 3i 제로일 때 3b 제로가 되니까 이거이므로 i가 i 제로일 때는 뭐가 돼요? b 제로여야 돼요. 그쵸? 바로 이거예요. 3i 제로가 흘렀을 때 지금 요거였단 말이에요. c 값이. c에 의한 자기장애 값이 3b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 제로가 흐르면은 b 제로가 돼야 되죠. 됐어요? i 제로가 흐를 때는 b 제로. 따라서 i 제로가 흐를 때는 여기는 b 제로가 돼야 되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합했을 때 계산이 나오니까 그때 따져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되기 위해서 요거 1이 되기 위해서 조건 1이 되기 위해서는 a 더하기 b와 c가 같은 방향이어야 되죠. 그쵸?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b0 더하기 1번 조건에서는 i0가 흘렀으니까 그때의 자기장은 b0예요. b0 해서 3b0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2가 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요 a 플러스 b와 c가 다른 방향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a 더하기 b가 c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면은 a 더하기 b 빼기 c 했을 때 a 더하기 b는 2b0 빼기 c는 b0니까 뭐가 나와요? b0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b0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B0. 자, 그 다음에 니은부터 봅시다. 5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B0냐 5에서 4B0냐. 자, 이것도 구해야죠. 요걸 봅시다. I0일 때 C의 I가 I0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자, 그러면 C의 전류가 니은 봅시다. 니은 C의 I가 I0일 때 A와 B의 합한 거에서 C를 빼준 게 지금 B0가 돼야 돼요. 그런데 C에서는 K 2D분의 I0 요 놈이 B0란 말이에요. 그쵸? 2D만큼 떨어졌을 때, 즉 C에서라고 하면 헷갈리겠군요. C에 의해서 어디에 생겨요? 점 5 원점 점 5에 생기는 자기장은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에 의해서 생기는 점 5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K D분의 I0예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2B0예요. 됐죠? 왜요? 이게 B0니까 분모가 반절로 요게 2배가 되면은 2B0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B0는 뭐가 돼요? B0예요. 따라서 C가 B0니까 따라서 C에 의한 게 B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B0. 됐죠? 자, 그런데 A가 2B0란 말이에요. A가 2B0. A가 2B0니까 이거 A 더하기 B가 2B0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A 더하기 B가 2B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즉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값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즉 이거를 풀면은 A 더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B0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 풀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A 더하기 B가 2B0라면 이거이면 B값 0 나오죠. 왜요? A가 2B0라고 했으니까. A가 2B0니까 B값은 0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2B0이니까. 그럼 모순이죠. 안 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플러스 2B가 아니라 마이너스 2B0라는 얘기예요. 그럼 A가 2B0니까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4B0인데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크기만 따지면 4B0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기는 그럼 니은은 맞았죠? 니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B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자,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면요, A와 B가 같은 방향이 돼버리죠. A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B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면,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A에 의해서는 원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B의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같은 방향이 돼버리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쵸?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리고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하기에 공간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한데 4번을 하기에 공간은 좀 적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번을 봅시다. 4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고 세기가 I0 또는 EI0인 전류 IA, IB, IC가 각각 일정하게 흐른답니다. 그림 나는 X축상에서 IA, IB, IC에 의한 자기장 B를 나타낸 것으로 B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랍니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래요. 자, 4번을 보시면 Y축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A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A도선이고 여기에 IA가 흐르고요. 거리는 D만큼 돼 있고요. B도선이 있고요. 여기에 IB가 흐르고요. 방향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위치는 3D고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고요. C의 위치는 4D고요. 전류는 IC가 흐른대요. 방향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프로 나왔어요. B고요. 요게 X인데 0이고 뭐라고 했냐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래요. 위쪽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D점에서 여기 D점에서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D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지금. 그 다음에 3D까지. 여기 3D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2D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D에 가까워지면은 플러스가 됐다가 4D에서 멀어질수록 4D에서 3D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X = D 근처. 이 근처의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D 근처의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예요. 오른쪽은 플러스. 이고 X = D 근처 왼쪽.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그쵸? 이거니까 A도선에서는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A도선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그쵸? 왜요? B와 C도선에서는 멀어지는 곳이 D니까 D 근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A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A의 왼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요. A의 왼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A의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나오는 방향이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쵸?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도선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 = 3D 위치 봅시다. 3D 근처. 근처의 왼쪽 봅시다. 왼쪽. 요 3D의 왼쪽은 플러스예요. 그쵸? 왼쪽은 플러스이고 X = 3D 근처 오른쪽. 3D의 오른쪽은 마이너스예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쵸? 자, 그러면 B도선에서 3D의 근처에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B도선이에요. B도선은 어떤 쪽으로 흘러야 돼요? 왼쪽에서 플러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마이너스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쵸?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B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C도선, X = 4D에서는요, 근처로 갈수록 플러스 값이 되죠.
됐습니까? 플러스 값이란 얘기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고. 그럼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B에서는 나오는 방향, C, 도선 C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C 근처의 왼쪽에서는, 4D의 왼쪽에서는 플러스 값이 되기 위해서는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에 영향을 줘야 되죠. 플러스 값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에 영향을 줘야 되죠. 그러면 C에서 어떻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만 4D의 왼쪽에서 플러스 값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봅시다. 기억 보세요. IA의 방향은 전류 A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이다, 플러스 Y입니다. 틀렸죠? 니은 보세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EI0이냐?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봅시다. EI0냐? 잠깐만요. 잠시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각각 IA, IB, IC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EI일 때 IA가 EI0라고 하면 이거일 때 한번 봅시다. X에 흐르는 X 이퀄 0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에서 여기서 A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할까? 자, 이걸 해봅시다. K D분의 요거 EI라고 했어요. EI0 이거를 EB0라고 해봅시다. EB0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K D분의 I0는 B0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럼 X 이퀄 0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은 요거, A에 의해서 형성된 전류의 자기장은 요거. 그러면 IB하고 IC하고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자, 요거 지금 EI0인 경우 EI0 지금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또는 EI0라고 했기 때문에 A에 흐르는 거를 EI0라고 했어요. 그러면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EI0라고 하면 요게 전부 EI0라고 하면 인 경우 X 이퀄 0에서 요 B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봅시다. B와 C에 흐르는 거, B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K, 거리는 3D분의 EI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에 의한 세기는 K, 4D분의 EI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요게 B0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분의 2 B0가 될 거고, 요거는 2분의 1 B0가 될 거란 말이에요. 4분의 2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A에 의해서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요거라고 그랬어요. 요 놈이 B와 C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죠? 그쵸? 커요.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는 B와 C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고 A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되잖아요. 나오는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0인 위치는 B의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는 X가 0보다 왼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안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A의 전류의 세기는 이 I0가 아니라 I0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B하고 C는요. 전류에 의한 세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또 이제 조건을 세워야죠. 만약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요게 I0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 라고 했을 때 요걸 했을 때 x = 0에서 x = 0 여기입니다. 0 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세기를 I0라고 했으니까 B0라고 했어요. B0가 나와요. B0이고요. B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가 2I0면은 요거죠. 3D분의 2I0니까 3분의 2 B0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I0라고 하면은요. C에 의한 거는요. 4K 4D분의 I0니까 뭐가 돼요? 4분의 1 B0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세 개 A에 의한 거 요거 B0, B에 의한 거 요거, C에 의한 거 요거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가? 요거 0이 되는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0보다 작은 지점의 존재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안 맞아요. 틀렸어요. 그럼 이번 또 조건. A가 I0이고, 똑같이 지금 I0이고, B가 2I0이고, C가 이번에는 2I0예요. 2I0. 라고 하면, x = 0에서 B와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B는 똑같고, C는요. 2I0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 4분의 2니까 2분의 1 B0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럼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더 커요. 그쵸? 따라서 B = 0인 지점은 x = 0과 D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B하고 C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디귿이 맞았네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따지니라서 좀 복잡하죠? 자, 아무튼 4번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봅시다. 5번은 또 뭔가요? 봅시다. 삼각형처럼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I0, IB, 2I0인 전류가 흐르고 있고 세기가 I0, IB, 2I0인 전류가 흐르고 있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중심이 5.5인 원은 ABC가 만드는 정삼각형의 외접원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외접원이고 원의 점 PQR에서 각각 O와 연결한 선은 BCA와 수직이다. 요것도 힌트 되겠네요. 그럼 이게 외접원에다가 수직이면은 육각형 나오겠네요. 표는 PQR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O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랍니다. O에서 A에 의한 건 B0. 네, 그럼 한번 봅시다. 5번. 지금 이게 A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요.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C는 이렇게 가요.
요게 B고요. B에는 IB의 전류가 흐른대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C도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C도선인데 여기는 2배의 I0의 전류가 흐른데 어느 쪽 방향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삼각형의 외접원이래요. 외접원.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 5에서 그러면 요 삼각형에 내린 수선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P, Q점, 여기가 R이래요. 자, 그럼 이건 뭘 할 수가 있어요? 외접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육각형 되죠. 정육각형 돼요. 이런 정육각형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이 길이가 전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같으니까 정육각형이니까 요것도 2L이란 얘기고, 요것도 2L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요 길이는 L이 되죠. 요 길이는 L, 요 길이 L. 그쵸? 요게 L, L, 요 길이는 2L, 2L. 구분이 가시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다 따져봅시다. 주어진 조건 가지고 뭔가를 먼저 구해봅시다. B0가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그랬어요. 즉, 자, 봅시다. B0는 그럼 어떻게 표현됐냐면, K. 이게 거리가 L, 여기가 그거죠. 거리가 L이죠. K. L분의 전류의 세기 I0가 바로 B0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점 P를 봅시다. 점 P. 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와 B와 C에 의한 거를 다 합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점 P에서 A에 의한 거는요. K. A는 거리 얼마예요? 2L이죠? 2L분의 I0예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2분의 1 B0예요. 어느 쪽 방향이요? 얘가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B는요. B에 의한 건 B는 이거죠. 거리는 L 떨어져 있어요. K. L분의 I, B. 자, C에 의한 거는요. K. C는 이거죠. 그쵸? 여기로부터 거리 2L만큼 떨어져 있죠. K. 2L분의 2배 I0 하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B0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3 B0가 된대요. 2분의 3 B0. 자기장의 세기가. 자, 그럼 이제 조건 따져봅시다. BA와, 이건 지금 모르니까, BA와, 이거와, C, 요거가 같은 방향이라면, 즉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면 B는요 합하면 2분의 3 나와야 되지. 이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됐다면 합하면 2분의 3이어야 돼요. 그런데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합해서 2분의 3B인데 이 값은 그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 합해서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3 B0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은 방향이라면 요것만 합해서 2분의 3 B0니까 요거는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에 모순이 생기죠. B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는 흐른다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이거는 조건에 안 맞아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P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반대란 얘기는요. A는 나오는 방향이었죠. 그럼 CA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C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R자 자기장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문제에서 2분의 3 B0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A는요. A에서는 2분의 1 B0예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 더하기 C에 의한 건데 이 C에 의한 게 A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B0였단 말이에요. 됐죠? 이게 B0예요. 그럼 방향이 반대여야 돼요. 방향이 반대. 이거랑 이거랑 방향이 반대. 그럼 하나를 마이너스 쳐주면 되죠.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해봅시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럼 합하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B0 B0 됐죠? 아, 합해서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요게 지금 앞에 마이너스고요. 이거 두 개 같다고 하면 이게 요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로 하면은 딱 나오죠. 이게 B0니까 요게 같은 방향이면 B에 의한 것도 B0 같은 방향. 그럼 요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3이 나오죠. 2분의 3이. 됐죠? 그러면은 B, C에 의한 거와 B에 의한 자기장의 값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로요? 저기 B0로. 이게 B0로 동일하기 위해서는요, IB. 이게 B0가 되기 위해서는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I0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I0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아, 지금 하나만 했죠? 아, 이제 찾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이거를 근거로 한번 해봅시다. 이를 근거로 점 Q에서의 R자 자기장은 얼마가 될까? A에 의한 거는 K, Q는 여기에요. A는 여기에요. 2L분의 Q 나오죠? I0 나오죠? 2L분의 I0예요. 그런데 얘는요,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럼 B에 의한 거는요. K, 전류는 I0라고 했어요. 자, 요놈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방향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 B에서도죠. 같은 방향이 되니까 C와 같은 방향이 되니까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 돼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Q점에서는요. 나오는 방향 되죠. Q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거리는 얼마 떨어졌어요? 2L 떨어졌어요. 2L분의 I0인데 요놈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C점에 의해서는요. K, C는 요거예요. 거리는 L이에요. L분의 2 I0인데 얘는요. 나오는 방향이죠. 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합하면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다 합하면요. 요게 2분의 1 B0. 2분의 1 B0 봅시다. 2분의 1 B0 얘는요. 2분의 1 B0 얘는요. 2 B0 합하면요. 3B0 나오죠. 그러면 Q점에서의 조건이 딱 맞죠. Q점에서 3B0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5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0냐? 니은 봅시다. 점 5에서 여기가 5예요. 자, R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봅시다. B,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A에 의한 거는 점 5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K, L분의 I0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더하기 B는요. 나오는 방향이죠. K, L분의 I0 얘도 나오는 방향이고요. C는요. K, C에 의한 거는 L분의 2 I0인데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요거랑 부호가 반대예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럼 이거 합한 게 요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럼 이건 0. 그쵸? 따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아니라 0이 돼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억은 2분의 3 B0냐?
R점에서. 자, 디귿 합시다. 점 R. 여기에서 R자 자기장의 방향은 세기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자, A에 의한 거 봅시다. 점 R이면 여기에요. A에 의한 거는 거리 L만큼 떨어졌어요. K, L분의 I0.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더하기 B에 의한 거는요. K 나오는 방향이죠. 2L분의 I0 더하기 C에 의한 거는요. K 2L분의 2I0. 아, 얘는 이거고요.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그러면 이제 부호를 함께 해서 표현을 하면 얘는 이거 지금 B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B0 얘는요. 마이너스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B0 얘는 플러스 B0 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3 B0. 자, 그럼 디귿은 네,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됐고 6번 봅시다. 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X축상에 고정되어 있고 강자성체 P, 상자성체 Q, 반자성체 R, ABC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AB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0, IB, I0이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A에 흐르는 거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P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고 Q와 R은 자기화되어 있다. 아, 이거는 또 뭘까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의 세기는 I0, B는 여기 있고요. 이게 IB의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점 P에 이게 지금 자기화 안 돼 있대요. 얘는 강자성체라고 했고요. Q는 상자성체라고 했어요. Q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상자성체고요. Q고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고 이건 I0의 전류가 흐르고 R은 반자성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B하고 C하고의 B의 전류의 세기가 I0보다 크냐? 그게 보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조건 따져야겠네요. 만약에 C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C에 흐르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점 P에서 점 P면은 여기에요. P, 요거 P, 얘 Q, 여기 R이에요. 점 P에서 자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R자 자기장은 0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럼 따져봅시다. B R자 자기장은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이거란 말이에요. A에 의한 거는요. A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겨요. 즉 K D분의 I0인데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 그 다음에 C에 의한 거 C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하면은 C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죠. K
3D분의 I0 얘는 위쪽 방향이에요. 이게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BA 한 거는요. 자, 이것도 하면 이거 아래쪽 이건 위쪽 플러스예요. 위쪽이에요.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니까 뭐 한 거예요?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지금 두 개 하면 이게 더 큰 값이죠. 그럼 B는요. 잠깐만요.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래쪽 방향, 위쪽 방향. 자기장의 세이가 요놈이 더 커요. 그러면 얘는 요놈이 더 크니까 얘는 B는 위쪽 방향으로 돼야 되죠. 합해줬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즉 따라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K 3D분의 2I0가 되면서 위쪽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면 IB는 전류의 세기가 2I0라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점 Q에서 여기요. 이건 상자성체예요. 점 Q에서 자기장의 세기는요. 점 Q에서 봅시다. 자, 요거는 A,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요건데, A에 의한 거는요, 점 Q에서, Q 여기에요. 거리가, 하나, 둘, 셋, 3D죠? 3D분의 I0, 얘는요, 아래쪽 방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요, B가 지금 요거라고 그랬어요. 요거. 3분의 2I0. 따라서 K 3D분의 2I0가 돼요. 3분의 2I0니까. D분의 3분의 2I0니까. 그러면서 얘는 요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K C에 의한 거는요. 거리가 D, I0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는 위쪽 방향이에요. 이거 합하면 3D분의 3에다가 합하면 0 나오네요? 네, 이거 0이에요. 그러면 0이면은 Q에서 자기화가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화 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모순이죠.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는 뭐란 얘기예요? C에 흐르는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나오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쵸? C에 흐르는 전류는 나오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기억력 되어서 봅시다. C가 나오는 방향이에요. 점 P에서 B R자가 0 요거 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B R자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요거는 A에 의한 거는 K D분의 I0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B 더하기 K 3D분의 I0 아래쪽 방향. 나오는 방향이니까, C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B는 뭐예요? 두 개 합한 거와 반대 방향이면 되죠. 따라서 B에 의한 자기장은요, K 3D분의 4I0고 위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위쪽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고,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생성돼야 되니까. 따라서 IB는 얼마 나와요? IB는 3분의 4 I0. 여기에서 자, 그러면 IB는 I0보다 크다? 네, 큽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Q가 놓인 지점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냐? 점 Q. 니은 봅시다.
점 Q에서. 자, B R자 자기장은 AA 한 거, K 거리는 Q니까는 3D분의 I0 아래쪽 방향 더하기 BA에서는요 K D분의 3분의 4 I0 아래쪽 방향 더하기 C인데 C는 K D분의 I0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Q와 R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화된다. 자, Q와 R은 같은 방향이냐? Q는 했어요. R을 보면 되죠. 점 R. 자, 여기서의 방향을 보면 AA에서는 K, Q에서 5, D분의 I0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K, BA 한 거는 3D분의 3분의 4 I0 이것도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K, D분의 I0 얘는 위쪽 방향. 자, 그럼 다 계산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5분의 1 K D분의 I0 더하기 9분의 4 K D분의 I0 더하기 K D분의 I0인데 얘만 지금 위쪽 방향이에요. 그럼 이거 합한계 봅시다. 그럼 5, 9, 45, 9, 4, 20 요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Q와 R은 잠깐만요. 45분의 45니까 Q점은 아래쪽.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거 아래쪽 방향. 그쵸? 자, 그러면 같은 방향 맞았죠? 계산해봐요. 이걸 그러면 마이너스로 할게.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럼 이거는 45분의 9 더하기 20 빼기 45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걸 봐야죠. 이제 I0니까 반자성체. 반자성체. R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되죠. 반자성체니까. 반자성체니까 요거. 그러면은 같은 방향 맞았죠. Q와 R이 같은 방향.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자, 7번을 보시는데 그림 가는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3대 2대 1인 세 원형 도선 ABC.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는 세기가 3I0인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B에는 세기가 IB인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대요. 이건 또 뭘까요? 자, 그런데 그림 나는 가의 5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B를 C에 흐르는 전류 IC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다. 자, 이것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ABC가 이게 C, 이게 B, 이게 A, Y축, X축.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C, B,
가장 바깥쪽이 A. C에는 IC의 전류가 흐르고 B에는 IB의 전류가 흐르고 A에는 시계 방향으로 3I0의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런데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0일 때 3I0일 때 중심 모에서 알자 자기장은 0이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 자, 아무튼 알자 자기장 계산해 봅시다. A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중심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K 3R분의 3I0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거랑 BC랑 합해졌을 때 나오는 방향이면은 알자 자기장이 중심에서 0이 되죠. 더하기 B에 의한 거 K 2R분의 IB 더하기 K R분의 3I0 합했을 때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면 돼요. 그래야지만 0이 돼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C가, 즉 IC가 C에 흐르는 전류와 이거 시계 방향이면 B, C는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들어가는 방향이면 요거 이제 다 됐을 때 K 3R분의 3I0 약분하면 그냥 이거 R분의 I0 더하기 요거를 B라고 합시다. B에 의한 거 더하기 이거 K R분의 3I0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거고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따라서 B0는 B는 뭐가 나와요? K R분의 4I0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IC가 3I0보다 작은 곳에서 여기에서 이 알자 자기장은 뭐냐면은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는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B가 나오는 방향이죠. 모순이죠. 그쵸? 모순이에요. 따라서 IC는 반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IC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쵸?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럴 때의 IB 값이 얼마냐? 이제 또 찾아야죠. 따라서 B 순수한 알자는 K 3R분의 3I0 얘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그쵸? 더하기 K 2R분의 IB 더하기 K R분의 3I0 얘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두 개가 크기는 저 방향이 반대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그쵸? 따라서 요 놈은 뭐란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향, 잠깐만요.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따라서 K 2R분의 IB는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K R분의 I0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고 K R분의 3I0 그쵸? 이거 하면은 뭐가 돼요? 뭐가 되죠? 얘는 2R 예. 이거는 K R분의 2I0예요. 그쵸? 따라서 IB는 뭐가 나와요? 따라서 IB는 4배 I0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세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고 IB가 4I0인 거.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그림 가나는 같은 높이에서 각각 가만히 놨대요. 같은 높이에서 놨대요.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놨는데 물체 PQ가 레일을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상의 점 AB를 지나요. 지나 벽에 고정된 자석에 다가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표는 P와 Q가 각각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와 Q는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P하고 Q를 비교해봤을 때 가에서 P가 지금 얼마 걸렸냐면 1.1t0, Q가 0.9t0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밀어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P가 반자성체, Q가 상자성체. 됐죠? 그럼 기억. P는 상자성체, 틀렸죠? 반자성체예요. 니은. 나에서 Q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Q의 앞면은 N극을 띈다. Q의 앞면은 상자성체니까 N극 맞았죠? 맞았어요. 나에서니까. 자, 디귿.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나번 보시면은 자, 자석만 N극과 N스극을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시간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그림 가와 나는 한쪽은 N극, 반대쪽은 S극을 띠는 자석을 마주보게 하여 고정시킨 공간에 액체 산소와 액체 질소 중 하나를 흘려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는 액체가 자석으로 밀려나고 나에서는 액체가 자석 사이에 모여 있답니다. 자석 사이에 모여 있고 가에서는 액체가 자석에서 밀려나고. 자, 그러면 나에서는 액체 산소는 상자성, 액체 질소는 반자성을 띈답니다. 그럼 밀려났다는 얘기는요, 반자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가의 액체는 액체 산소이다. 가의 액체 밀려났죠. 반자성이어야 되니까 질소여야 되죠. 기억 틀렸네요. 니은. 나의 액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된다. 맞았죠. 그 다음에 티귿. 가와 나의 액체를 자기장이 없는 공간에서 가까이 하면 두 액체는 서로 밀어내요? 아니죠. 상자성,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는 자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밀어내지 자기력이 작용 안 해요. 자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이요.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와 B를 연직 방향의 강한 외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넣어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는 강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는 가를 거친 A, B를 차례로 실에 매달아 각각 세타로 가만히 놓아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의 중심 축상의 점 P를 지나도록 진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A,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 B가 진동하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가 A, B를 놓으면 자기화가 돼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반자성체는 자기화가 사라지죠. 그쵸? 자, 그런데 진동시간을 보세요. 강자성 A하고 B를 보시면은 진동시간이 A가 짧아요. B는 길고요. 그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 게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A고 B는 반자성체. 따라서 A는 강자성체이다. 맞았어요. 니은 B가 P를 지날 때 코일과 B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해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B가 자석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B는 반자성체라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석이 아니죠. 따라서 상호작용 안 해요. 니은 틀렸죠. 디귿.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전류의 최소값, 최대값. 네, 맞았죠. 그쵸? 자석처럼 되니까 전류값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다음은
상온에서 물체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자석의 N극과 S극을 각각 고정하고 두 극 사이의 한쪽 면에 PQR이 기록된 자성체 A, B, C를 나란하게 위치하렵니다. 나란하게 위치하래요.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석을 제거하고 A, B, C 중 두 물체를 수평면에서 가까이 위치시켜 물체 사이에 작용한 자기력의 종류를 측정하여 기록하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A와 B를 가까이 갔더니 청력이 생겼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반자성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와 C를 가까이 갔더니 자기력이 없어요. 자기력이 없어요. 그쵸? 그럼 자기력이 없다는 얘기는 A와 C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졌을 때 자석처럼 작용하는 성질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A와 C는 적어도 강자성체는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A와 C는 강자성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실험 결과 왼쪽을 보시면은 이거를 봅시다. 11번 여기가 P고요. A하고 여기가 Q고요. B하고 했더니 이건 청력이래요. 청력. 그런데 A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요. C를 했더니 이거는 없대요. 자기력이 없어요. 그럼 A와 C는 적어도 강자성체는 아니에요. 강자성체 아니니까 얘는 뭐란 얘기예요? 청력이 생겼으면 이게 반자성체가 돼야 되죠. 그럼 B가 강자성체라는 얘기고. 그럼 C는 상자성체. 자, 그럼 나왔죠? 자, 그러면 B는 강자성체, A는 반자성체예요. 그러면 이걸 Q를 이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청력이 생겨야 되죠. 아래쪽에 A, P 있고 그 다음에 요거 B를 돌려서 이쪽이 Q 쪽으로 해도 이거는 강자성체니까 여기는 당연히 청력이 생겨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Q 즉 B예요. B 여기가 R, C예요. B는 강자성체, 이거 강자성체. C는 상자성체. 그쵸? 그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얘는 인력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B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가에서 B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강자성체니까 오른쪽 방향. B가 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기억과 니은은 같다. 기억은 청력, 니은은 인력. 틀렸죠?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 XY 평면에서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1, 2, 3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한답니다.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2B0, 2B0를 균이라고 A는 금속고리의 한 점이랍니다. A는 금속고리의 한 점.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봅시다. 12번을 또 봐야죠. 12번을 보시면은 여기 Y가 있는데 여기에 세 영역이 있어요. 1영역, 2영역, 3영역.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자, 그런데 여기는 B0, 2B0, 2B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4D인 금속고리가 이동해 가요. 요게 4D예요.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고리. 여기는 A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요. 자, A가 X 이퀄 D와 3D 사이. 여기가 2D고 4D고 6D예요. 여기가 0이고 D와 3D 사이를 지날 때 여기가 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날 때요. A가 유도전류의 방향은 같다? 자, 여기 D를 지날 때 봅시다. 그럼 이렇게 걸친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에 해당하는 면적이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돼야 되죠.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그쵸?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자, 그 다음에 얘가 3D가 돼요. 여기에요. 3D를 지날 때예요. 자,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죠.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이 다시 세져야 되죠.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같다. 맞았습니다. 니은 A가 5D와 7D를 지날 때 5D면은 여기. 즉 이렇게 걸친 거예요. 이렇게. (5D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D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걸친 거예요. D까지 이렇게 걸친 거예요. 지금 여기가 5D니까 A예요. 5D를 지날 때와 7D를 지날 때 유도전류 세기는 같다 라고 했거든요. 5D를 지날 때 자기 선속의 변화량을 봐야 돼요. 그쵸? 자, 5D를 지날 때는 여기에요. 변화량이 얼마죠? 얘는 나오는 방향. 그쵸? 나오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 요거는 변화 없고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랑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변화량은 3B0죠. 됐죠? 변화량은 3B0. 2B0 빼기 B0니까 3B0예요. 됐죠? 자기장의 세기는 3B0예요. 그러면 이번엔 7D가 돼요. 7D를 지나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 3D0까지 이렇게 걸친 거예요.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변함이 없죠. 중간이니까 여기가 변하죠. 그쵸? 얼마예요? 2B0죠? 2B0의 변화량은. 변화량은 2B0예요. 따라서 5D를 지날 때는 변화량이 3B0, 7D를 지날 때는 변화량이 2B0. 따라서 5D를 지날 때가 더 커야 되죠. 유도전류 세기는 같다?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A가 7D를 지날 때, 7D 여기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냐? 자, 여기를 지나요.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거죠. 요 면적이.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면은 감소하지 못하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틀렸네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13번 보시면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저항값이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D, D인 정사각형 도선 AB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이게 A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ED. 그 다음에 B는요. 요게 B인데 D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균일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전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이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림 나는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 그림이에요. 즉 외부에서 형성된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가 시간, 여기가 B, 여기가 4B, 여기가 7B. 4B에서 이렇게 B로 갔어요. 그때가 시간이 T래요. T래요. 그 다음에 3T일 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AB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래요. AB. 자, 그러면 A가 B의 면적이 4배죠. 그쵸? SA의 면적은 4D제곱, SB의 면적은 D제곱. 면적이 4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유도 전류는 비례하기를 뭐예요? 단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량. 이 자속은 단위 시간당 자기장 변화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 이건 자기장이고 이건 면적이고. 자, 그런데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S 델타 T 델타 B예요. 면적은 안 변해요. 그쵸? 따라서 A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뭐에 비례해요? SA 면적 델타 T 델타 B. B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뭐에 비례해요? SB 델타 T 델타 B. 자기장. 그쵸? 자, 그럼 봅시다. 0에서 T까지 봅시다. 델타 B는 얼마라고 하냐면 변화량이 3B0예요. 4B에서 B로 됐으니까 3B0. 그쵸? 그러면 IA에 흐르는 전류는요, 뭐에 비례해요? 4배의 D제곱 델타 T분의 3B예요. B0가 아니라 3B.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거는요, D제곱 델타 T분의 3B. 자, 요거는 동일하고 면적이 다르죠? 따라서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에요. 요거 대 요거는 4대 1이에요. 됐습니까? 4대 1인 거 찾아보세요. 4대 1인 거 찾으니까 4대 1인 거 찾으니까 크기가 4대 1인 거 1번 0에서 T까지 크기가 4대 1인 거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4번 5번. 그쵸? 1, 4, 5번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T에서 2T까지는 변화 없죠. 자기장 변화 없어요. 그럼 전류가 얼마예요? 0이죠. 0인 거 찾아보세요. 네, 불행하게도 1, 4, 5번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변화량 2T에서 3T까지. 델타 B 얼마 나옵니까? 델타 B가 6B예요. 야, 자기장이 요거보다 2배죠. 그쵸? 요거보다 2배란 얘기는 유도 전류도 2배로 나와야 되죠. 그쵸? 세기가 2배로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된 거 보세요. 4대 1인데 세기 자체가 IA 대 IB가 4대 1인데 이 영역과 이 영역의 비율 차이 자체도 2대 1이 나와야 돼요. 2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즉 IA가 4칸이었으면 여기서는 8칸이 돼야 돼요. IA는 8칸이 돼야 돼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의 전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인 거 찾아보세요. 네, 1번입니다. 1, 4, 5번 중에 2배, A가 2배로 되어 있는 거 1번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 보시면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걸이 ABC가 각각 -y 플러스 y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 속력도 똑같네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이래요. 점 ABC는 각각 ABC, 라지 ABC 상의 한 점이랍니다. A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14번.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장이 있고 균일한 자기장이래요. A가 여기 있어요. 얘는 아래쪽으로 가요. 그런데 A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래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A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 유도전류가. 즉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고, 외부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B를 봅시다. 여기가 B고요. 요만큼은 지금 3D래요. 3D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쪽으로 간대요. 위쪽으로 간대요. 그럼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얘는요,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럼 자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B는 플러스 X 방향. 네, 니은 맞았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축으로 나오는 방향 맞았죠? 기억 맞았고요. 티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C를 봐야죠. 이제 C를 보시면 C는 요만큼이 지금 ED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요. 유도전류의 세기,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량을 봐야 돼요. 근데 외부 자기장은 안 변해, 세기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면적을 봐야 되죠.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량인데, 이거는요, 면적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장은 안 변해요. 따라서 B, 델타 T, 델타 S예요. 면적이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자, 면적 변화율을 봅시다. 면적 변화율은 누가 더 크죠? B가 C보다 크죠? 면적 변화율은. 그쵸? 면적 변화율은 B가 C보다 더 커요.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커야 되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저항,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입니다. 스위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수평한 레일이 있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자석으로 용철 A를 원래 길이에서 D1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자석은 레일상의 점 Q, 솔레노이드 레일상의 점 R을 지나 용철 B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D2만큼 압축시킨답니다. B에서 분리된 자석이 A를 향해 운동하며 Q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답니다. LED에서 빛이 방출된답니다. Q를 지날 때. 자, 그러면 15번. 코일이 있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가지고 스위치가 A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스위치 A. 그 다음에 요놈은 발광 다이오드에 연결되어 있고요. LED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Q점이고 여기가 R점인데 자석이 지금 여기 부딪힌 게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에요.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Q점을 지날 때 여기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지날 때죠? S극. S극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 멀어져요. 그러면 계속 들어가게끔 해야 되죠? 그러면 자체 자기장은 이렇게 생성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가 P형, N형이라는 얘기고. 자, X는 P형 반도체 맞았습니다. 자석이 처음으로 R을 지날 때는 이렇게 될 때예요. N극, S극 이쪽으로 갈 때니까. LED에선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봅시다. 안 될까요? N극이 이렇게 돼요. 나가는 방향이죠. 나가는 방향이 점점 약해져요. 즉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약해지니까 약해지지 않게끔 자체 자기장이 또 이렇게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불빛 들어와요. 빛이 방출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D가 스위치를 B에 연결해요. 여기다 연결해요. 자석을 A의 원래 길이에서 D1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을 때 B의 최대 압축 길이는 D2보다 크다? 자, 그러면 보세요. N극이 들어오면 자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했어요. 여기다 연결한 게 아니라 자석을 A의 원래 길이에서 D1만큼 압축시켜요. 똑같은 조건이죠? 가만히 놓았을 때 B의 최대 압축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얘가 S극이 갈 때는 이쪽이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못하게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S극이 돼야 돼요. 서로 밀어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A에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는 A에 연결시킨다는 얘기는 전기가 나와요.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럼 B에 연결시키면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이렇게 커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크다는 얘기는 손실되는 값이 크다는 얘기죠. B 손실값이 더 커요. B 손실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B의 압축 길이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손실값이 커지니까 즉 A의 압축 길이가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D2 최대 압축 길이는 D2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요. 그림 가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소리의 진동에 의해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과 고정된 자석 사이의 거리 D가 변환됩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소리의 진동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옳은 것만을. 자, 기억. D는 T일 때와 ET일 때가 같다. D가 뭐예요? 최대 압축 길이라고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 D라고 했죠? T일 때와 ET일 때가 같냐? T일 때 보세요. 전류값이 증가할 때. 그쵸? 그 다음에 ET일 때는 감소할 때죠. 되셨어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지금 전류의 방향이 16번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 아니에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아래쪽은 0보다 작은가? 위쪽은 0보다 큰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0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갈 때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코일의 운동 방향도 T일 때와 ET일 때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T, 여기가 ET. 됐죠? 근데 코일은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왕복 운동하는 거죠. 지금 소리의 압력파에 의해서 공기의 압력파에 의해서 왕복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T일 때가 가장 크다면 요때는 가장 작아야 되죠. 이해가세요? 반대로 여기가 가장 작다면 여기가 가장 커야 되고 D값이. 이해하셨죠? 따라서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될 때 가장 크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될 때는 작아야 되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3t일 때 코일의 속력은 0이다. 3t일 때 보세요. 3t일 때 바로 전류값이 0이죠. 그쵸? 따라서 전류가 안 생겼으니까 코일의 속력 0 맞았습니다. 4t에서 5t 동안에 d는 일정하다. 변화 있어요? 전류 없죠? 그러니까는 4t에서 5t까지 일정하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자고요. 다음은 스마트폰의 NFC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 가와 나는 NFC의 작동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NFC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코일 B와 단말기의 코일 A 사이에 발생하는 무엇을 이용하여? 전자기유도입니다. 기억. 이용하여 통신을 진행하는데, 단말기로부터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스마트폰 속 코일 B의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후 맨체스터 코딩 등 여러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정보를 주고받게 된답니다. 그림, 나는 코일 A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해 자기장이 코일 B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A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유도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습니다. 니은, B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A에 흐르는 유도 전류 I는 변한다. 맞았죠? I는 변하는 거. 디귿, 나에서 A에 흐르는 전류 I의 세기가 증가하면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반대 방향이죠?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이요.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B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의 변화에 따른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시간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고리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플러스 방향으로 한답니다. 18번 보시면 외부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에 금속 고리가 있어요. 외부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이게 금속 고리고, 자, 그런데 유도 전류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여기는 0, 시간 1까지는 1에서 2까지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I0.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I0 이렇게 흐른대요. 여기가 1. 0에서 1초까지 B의 세기는 일정하답니다. 자, 여기 0에서 1초까지 B의 세기는 일정하죠. 외부 자기장이 안 변하니까 전류 안 생기죠. 맞았습니다. 1에서 2초까지 B의 세기는 증가한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얘한테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외부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자체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으면 외부 자기장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럼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디귿, B의 세기는 3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크다. 3초일 때와 1초일 때를 보세요. 3초일 때 지금 유도 전류가 크지요? 1초일 때보다. 그러니까 맞았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자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